오직 두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고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안녕. 기억할게. 그리고 간직할게. 행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승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두 PD님을 향해서 묵념을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자, 오늘 2주기를 위해서 추도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인 총연합회 회장이자 시나리오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지상학 회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성, 김광일 PD, 우리가 생전에 서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아니 만난 적이 있는데 서로 그냥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 분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했지만 수십 년간 방송에 몸을 담은 방송 작가였고, 비록 파트는 다르지만 방송국의 생리, 방송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곁에서 누누이 보고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김광일 PD의 아내 오영미 작가가 펴낸 그대 잘 가라 책을 읽으면서 독립 PD들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와 유사한 비극을 겪은 사람으로서 참기 힘든 슬픔과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그대들의 죽음은 사고사라기보다는 바로 잘못된 방송 시스템이 만드는 타살이라는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PD가 지적한 대로 다큐 PD는 외로운 직업이고 시간과 제작비와 싸우며 언제든 부상과 죽음의 공포에 노출된 채 오로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카메라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죽음을 몰아넣은 것이 어찌 단순한 사고사였겠습니까?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수없이 쳐봐도 사건 당시에만 반짝 귀를 기울일 뿐 세상은 무심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세상 인심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황망한 일을 겪은 유가족들에게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허망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힘을 한데 모아 그들이 카메라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 했듯이 우리도 잘못된 방송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유가족의 억울함과 허망함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성의와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작가가 본령이지만 시청자로서는 드라마보다 다큐 프로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큐 프로를 볼 때마다, 특히 야생 프로를 볼 때마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다큐 PD였지만 불안정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으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가족에게 항상 미안했던 그들의 아픔과 고뇌를 되새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오영미 작가의 글을 보면 차마 읽어내기 힘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슬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슬픔도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슬픔이라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치유약은 오직 세월뿐이었습니다. 슬픔의 농도가 세월의 햇빛에 차츰 바래질 때까지 늘 바쁜 현실에 맞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환성 PD, 김광일 PD, 당신들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고 억울하겠지만 너무 오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어설픈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아마 죽음 뒤의 세상이 있다면 그런 부조리와 모순이 뒤엉킨 세상은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세상이어야만 하고요. 아무쪼록 이제 이 세상에서의 미련과 고단함이라는 일 모두 있고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저 세상에서 편안한 안식이 그대들에게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두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정세훈 시인님 모셔서 추모 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개밥바라기 모든 그림자들이 어둠 속으로 저물어버린 초저녁이었다. 저문 날 어두워진 밤하늘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글쎄 어린 시절 이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금성이란 별이 마침 서쪽 하늘가에 걸려 반짝거리고 있었던 거야. 태양계의 흑성들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저 금성, 새벽 동쪽 하늘에 나타날 땐 샛별이라 부르지만 저 저녁 서쪽 하늘에 나타날 땐 개밥바라기라 불리고 있지. 개밥바라기라 불리고 있는 거기에 물론 특별하고 심오한 뜻을 달리 담고 있는 것이겠지만 개밥바라기라는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개밥을 담아내는 아가리가 바라진 조그마한 사기 그릇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하잘것없어 보이고 천박스럽게까지 보이던 저 개밥바라기, 그 어느 곳으로 그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것인지 해가 지면 맨 먼저 어둠 깔린 저저녁 서쪽 하늘 외진 길을 따라 나타났다 하면 밤하늘 모든 별들이 마치 제 세상인 양 마냥 활개치고 있는 동안 밤새도록 그 어느 곳에서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도 밤하늘 모든 별들이 지풀에 지쳐 사라져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새벽 동쪽 하늘 외진 길을 따라 다시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 이름도 가슴 벅찬 샛별이란 이름을 찬란하게 달고서 하달것없어 보이고 천박스럽게 보이던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이 눈물 격도로 고귀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는 샛별이란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에는 저물어 가던 서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동쪽 하늘로 다시 나타나기까지에는 어두워 가던 초저녁에서 밝아오른 새벽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에는 그 어느 곳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진 곳에서 쉽사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진 일들을 저 홀로 감당해낸 용기와 아픔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거야. 어찌했든 간에 이 세상에 개밥바라기만큼 확실한 샛별도 없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계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신데 배창호 영화 감독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독님 모셔서 오늘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감독 배창호입니다. 저는 고 김광일 PD의 아내인 오영미 작가와의 방송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인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2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두 분의 사고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2009년 저는 EBS 세계 테마기행의 출연자로 외주 제작사의 PD와 촬영 감독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4일 동안
사회 방영문을 찍기 위해 케냐의 북쪽 초원에서 동쪽 섬에 이르기까지 강행군을 하며 돌아다녔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열정과 수고로 이루어낸 결과물은 정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저는 우리나라 다큐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 박환성, 김광일 PD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다큐를 만들기 위해 전력 투구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맞이하지만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일찍이 두 분께 찾아온 사고는 유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어 오늘 이 추모제를 엽니다. 아직도 큰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계신 유가족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환성, 김광일 두 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분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훗날 두 분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김광일 PD는 사진 속에 선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인 오영미 씨에게 아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워주어 수고했다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힘들지 모를 박환성, 김광일 두 분의 유가족들께서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힘들지 모를 앞으로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이지만 고인들께서 편히 잠들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가족들, 친구, 친지들이 고인들을 추억하며 그분들과 나누었던 사랑과 우정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족 대표로 고 박환성 PD님의 친동생이신 박경준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경준입니다. 어제가 초복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추모제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유족 대표를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당시 상황을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요. 두 분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사실 사고였습니다만은 사실 그 사고가 발생하게끔 몰아간 것이 이제 EBS 그리고 또 당시 외주 제작사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중에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자 EBS는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제작금에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형이 진행했던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현재는 제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서 형이 하늘에 있는 형 몰라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만 그때 사고 당시 촉발된 이제 그 독립 PD들이라든지 방송 스태프들에 대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의 그 열정과 그런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큰 공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을 다시 또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말을 했는데 두 PD님께서 남아공에 출국하기 이틀 전에 그리고 또 독립 PD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단편 영화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목은 뭐 아까 보시겠지만 멈춘 시간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과 잘 맞는지 여기 분들 같이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잘 찍었어? 찍긴 잘 찍었는데 몰래 찍다 걸리면 어떻게 조마조마해가지고.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외주에서 쫓겨났잖아요. 죽어라 충성당하면 뭐합니까? 돌아오는 게 배신인데. 아니 좋아서 시작한 건 맞는데 진짜 저도 이제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다들 그 정도야? 자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힘든데 모인 김에 사진이나 찍죠. 줄게. 사람이 그리우신 거였네요.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맞습니다. 한잔 하시죠. 그래 마시자. 파이팅. 이때 정말 좋아. 추억이 부르면 꺼내본다. 기억이야 시간이 지워주게. 선배님, 응? 저 언젠가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뭐 지금은 좀 힘들겠지. 그렇지만 곧 바뀔 거야. 안 되면 까짓 거 뭐 우리 둘이 하면 되잖아. 우리가 바꿔보면 되잖아. 그럴 수 있겠죠. 잘 될 거야. 자, 마시자. 좋습니다. 파이팅. 아까 뒤에서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뭘 알리고자 했는지라는 그런 정답을 전 찾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왔던 배우분들, 그 작가분들, 우리 PD분들 모셔서 이 뒷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좀 모시겠습니다. 좀 나오세요. 네. 자, 우리 PD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마이크 잡으시면 먼저 질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건비르 마니페스토고 네팔에서 왔고 한성형 제일 중요한 형님인데 영화 작품에도 건비르 역할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2년 이렇게 중으로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거 보면 우리 형이 되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에서 오셨어요? 우리 배우들 조금 뒤쪽으로 좀 가실래요? 뒤쪽으로. 왜냐면 마이크 저랑 자꾸 겹쳐가지고 이제 잘 들립니다. 네팔에 오셨는데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두 번째 소개 좀 받을게요. 저는 송 감독 역을 맡았던 송규학 PD입니다. 저는 그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날 우리 박한상 PD와 김가을 PD가 떠나기 전 이틀 전에 그 자리에 같이 모였던 실제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날을 재현하기보다는 우리 독립 PD들의 실상을 좀 알리고자 우리 박한상 PD가 남아공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것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돼 보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자 여기서 진행이 되죠. 하울링이 좀 많이 생겨서 이러다 점점 바깥에 나갈 것 같아서 저 거기서 지금 인사 좀 받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마동섭 역할을 맡은 그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날씨도 더우신데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단편 영화를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보면서 마지막에는 조금 저도
감정이 좀 폭발해서 아직도 목이 조금 메입니다. 예, 다 좋게 봐주셨을 거리라 생각하면서 예,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유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영미 장관님이랑 방송 일로 만나서 2년 전에 만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같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누나가 힘든 줄 몰랐는데 같이 영화를 찍고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영화를 한 번 더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의 외로움이랑 그 외로운 사람의 그리움이라는 게 뭔지 한 번 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네, 안녕하십니까. 멈춘 시간에서 고 김광일님 역을 영광스럽게 함께하게 된 주효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처음에 이 제안을 오영미 작가님께서 해주셨을 때 조금 부담이 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상처들이 많이 아물지 않았고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정도의 열악함을 떠나서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리고 뜻을 함께 모아서 좋은 그런 영화를 추모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와 오늘 자리가 두 분의 그 어떤 뜻에 부합되는 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인사 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박환성 님을 대역을 했던 성우 이기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화면에 카메라에 담아서 제 모습을 본 건 처음인데요. 저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무지하게 늙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요. 그리고 제가 성우이면서 어떤 나레이터입니다. 근데 그리고 박관성님의 작품을 제가 언젠가 한 2작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집에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제목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성우생활 38년 동안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자연 다큐하고 동물 다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EBS 프로그램이나 KBS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박관성님의 작품을 제가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근데 지금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고 박환성님하고 김광일 PD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잘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남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고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네. 예전 제작사 대표 역할을 맡은 양국 배우 이기욱입니다.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만나서 여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자료들이랑 수집을 하면서 방송국의 횡포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좀 많이 분개하게 되는데요. 이 추모회가 이렇게 모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널리 알려지고 이런 사고가 2번, 3번 이뤄지지 않게끔 저는 인재라고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이런 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또 고인도 추모하면서 그런 자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영미 작가님. 안녕하세요. 시나리오를 쓴 오영미 작가입니다.
멈춘 시간 0345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이 두 분이 돌아가신 시간이 새벽 3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멈춘 시간이었는데 멈췄지만 멈춰지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이 두 분이 이제 박한성 PD님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틀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걸 모티브로 했는데 사실은 이 두 분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날이기도 하고 거의 이제 독립 PD들하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날이기도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 두 분을 다시 아직 저희 이 옆에서 살아있게끔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부탁을 했을 때 다들 고민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흔쾌히 이제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의미 있게 작업을 한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면서도 사실 많이 열악하고 힘들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작비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사비로 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해주시고 그리고 작품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많았지만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과 여기 배우분들하고 이제 PD님하고 모두 감사한 마음을 대신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PD님. 네. 안녕하세요. 이 작품 편집을 맡은 이민혜입니다. 원래는 이 작품을 연출하신 정관조 PD님께서 이 자리에 쓰셔야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여기에 집중해서 촬영하고 연출을 하다 보니 밤에 꿈에서 자꾸 이 두 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나왔고요. 저는 촬영 이후에 원래 투입이 됐어요. 느닷없이 6월 어느 날 우영미 작가가 전화를 해서 PD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촬영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편집할 사람이 없어요. 나 지금 일정이 바빠서 절대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서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재능급여 형식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일단은 해볼게 라고 했는데 처음에 영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찍었는데 이분들의 연기력이나 전달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 영상 보시면 사실 부족한 부분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끔 노력은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을 함께 하게 돼서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관성 PD를 역 맡았던 우리 이규원님 그리고 김광희 PD 역할 맡았던 배우 주효진 씨께 좀 물어볼게요. 우리 마이크 좀 먼저 받으시고 박관성 PD 역할을 제안을 받았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 박한성 PD의 속은 제가 잘 몰랐고요. 겉모습을 제가 많이 뵀는데 저보다 우선 이제 한 10여 년이 젊은 분이세요. 연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주름도 하나 없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후덕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약간 성격도 많이 틀리신 것 같고 저는 뭐 속도 좋고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저런 분을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어차피 똑같이는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연기력이 좋아서 꼽힌 게 아니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온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오영미 작가가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오정미 작가님께서 직접 섭외하셨던 거는 박관성 PD님의 그 마음을 또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잘 소화를 해 주시려 생각됐기 때문에 아마 섭외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잘 해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옆에
고 김광일 PD 역할 맡았던 우리 주효진 배우 오랜만에 만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PD 고 김광일 PD 역할 제안 받았을 때 또 어떠셨어요? 예, 저 역시 이제 일단 마음으로는 당연히 응원하고 제가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소임을 하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먹었는데 막상 첫 리딩 때 이제 우리 옆에 자리해 주신 이규현 선배님을 뵀을 때 박한성 PD님 역할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향적으로 박한성 PD님보다 이규현 선배님께서는 좀 연배가 높이 있으셨고 저는 김광일 우리 님보다 연배가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보시는 관객분들은 훨씬 더 간극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영미 작가님께서 아까 자막에도 등장했지만 그 뜻을 기리면 되는 부분이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픽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뜻에 방해되는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한결 더 마음이 편해졌고 지금도 역시 뭐 보면서는 너무 부족하고 이게 누가 될까봐 지금도 조마조마하고 너무 떨리고 있는데도 그런 뜻만큼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우리 이규호 선배님과 여기 함께해 주신 그 후배님, 선배님들 포함해서 같은 마음이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배우분들의 그 마음이 다 서로 통했고 또 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옆에 그 유본 씨?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래퍼라고 본인 소개를 했는데 얼굴이 래퍼처럼 보여요. 예. 네. 영화 촬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아이돌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 접고 이제 해결할 일들이 있어서 이제 방송 일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오영미 작가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데 그냥 네가 있다고 하셔서 저도 몰랐는데 이미 저는 출연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님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 고맙지만 노래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 번 더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다시 서게 됐습니다. 처음에 촬영을 섭외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죠? 네, 처음에 망설였죠. 왜냐면은 당신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또 저희 작가님이 더 힘든 상황도 있었고 이제 저 힘든 것보다 작가님 힘든 거를 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또 2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도움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나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래퍼로 태어날래요? 배우로 태어날래?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뭘로 태어나시겠어요? 다시 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래퍼 하시는 분으로 우리 이민혜 PD님께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편집을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던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작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작품을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사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했을 때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열심히 찍으셨고 고생하셨다는 걸 아는데 또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아쉬운데 이거 조금만 더 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청하시는 분들의 감정선을 좀 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오영미 작가랑 저기 앉아서 이제 박경준 씨랑 해서 같이 앉아서 한 두세 번 회의를 했어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재촬영할 수는 없고 인서트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또 때마침 제가 지방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쓸 테니 경준 씨가 직접 찍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사실 사이사이에 들어간 인서트 그림들은 경준 씨가 직접 찍어주신 그림들인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신경을 썼던 것은 사실 여기 이제 고생하신 연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이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썼고요. 또 한 부분은 제 나름대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많이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신경을 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영미 작가님께 질문을 받고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제일 먼저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같이 동참해서 작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단편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마지막으로 말한 게 그날이었고, 그리고 남아공으로 출국을 했고 거기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묻혀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1주기가 지나고 2주기가 되기까지 중간에 이제 관심이 점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PD들이 열악한 환경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리랜서들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진다고 말로는 나오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날 2017년 7월 6일날 이제 이분들이 모이셨고 이야기를 했었고, 김광일 PD님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불편했던 이야기들, 뭐 방송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없는데 선배들한테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토로하고 괜히 이야기했다고 계속 후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주기는 이제 좀 의미 있게 이 두 분들의 뜻과 의미,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우리 옆에 주변에 아직도 살고 있고 다른 PD들도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이제 제작을 이제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멈춘 시간 단편 영화 제작하시기 위해서 힘들었던 그 일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또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는 유승민 제가 사회봤고요. 2부에는 강미경 씨 그리고 가수들 공연이 함께 준비되었으니까 끝날 때까지 오늘의 이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귀요미 로봇 아이진이 아이진이에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여운 아이진이가 소개해준 저는 아나운서 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오영미 작가님을 비롯해서 성룡 총연출관님 그리고 많은 유가족님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치시면서 2부 인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부에서는 많은 가수분들이 두 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두 PD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들로 꾸며지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등불을 보니 당신에게서 온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정이라고 할래요. 기억이 부르는 날에 널 사랑하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게 잠들어 있는
난 날 보러와 모두 잘 있겠지 모두 잘 있겠지 어디로 가야 왜 떠나야 이제야 돌아와 그대와 고향에 있네 지금까지 지나가는 시간들이 멈췄다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언제나 내 맘속에서 난 그대로 있었어 누가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주저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번 더 부딪혀보아요 또 누가 말했나 다 커버린 이별 속의 아픔 또 누구 편할까 그대 잘 가라 잊지 마